20년간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청소년과 어린이 사망자 수가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팜 메넨데스 의원의 와이프 나딘 메넨데스가 일으킨 2018년 사망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영향력이 작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급증한 망명 신청자들이 생계 수단으로 식료품 노점상을 열면서 불법 노점상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뉴욕 센트럴파크 잔디밭 그레이트론이 폭우 속 페스티벌로 인해 잔디가 손상되어 내년 4월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인 4명 중 3명이 새로운 백신 접종에 대해 부정적이며 접종 계획이 없다고 답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60세 찰리 박 씨가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쫓고 있습니다. 연방검찰이 지난해 4월 브루클린 지하철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린 후 총기를 난사한 프랭크 제임스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해임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정 후보 공개 지지 가능성이 있어 하원 의장 선거에 큰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한인들의 최대 축제, 추석 대잔치가 우천으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오는 10월 28일 오버팩 공원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고 풍성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는 축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푸드벤더 참가자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축제 당일 주민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고자 하는 푸드트럭, 개인, 요식업소들을 환영합니다. 메뉴별로 선착순 마감하오니 서둘러 뉴저지 한인회에 신청하세요. 두 번째, 비즈니스 벤더 참가자 신청도 추가로 받습니다. 축제 당일 홍보, 판매, 이벤트, 상담, 등록, 시연, 체험을 진행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과 업소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뉴저지 한인회에 신청하세요. 세 번째, 우리나라 한복 콘테스트. 축제 당일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신 주민분들께는 실속 있는 한가위 선물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항공권 티켓 2매와 가전제품들 등 어마어마한 양의 경품과 무료 선물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행사가 우천으로 인해 2차례 연기된 만큼 뉴저지 한인회가 주민분들께 술을 무료로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0월 28일 토요일 오버팩 공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사망한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수가 10년 새 무려 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미성년자의 큰 사망 원인은 자동차 사고였는데 이제는 총기로 인한 사망 수가 교통 사망 사고보다 흔하게 일어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보스턴 어린이병원의 레베카 매닉스 박사는 질병을 제외하고 사고로 인한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연구 결과를 미국 소아과 학회에 발표했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총기로 인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사망자 수는 1,311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590명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금껏 조산 등 신생아 사망을 제외할 경우 자동차 사고가 20대 미만 미국인들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었지만 이제는 총기가 자동차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에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역시 18세 이하 가운데 총기로 사망한 비율은 2021년 18.7%로 1위였다고 집계했고 그 뒤로 교통사고 16.5%, 암 8.1%, 독 7.2%, 질식 6.2% 등이 랭크됐습니다. 10년 전인 2011년에 교통사고 사망 18.1%가 총기 사망 11.4%보다 월등히 높았지만 2020년부터 역전됐습니다. 매닉스 박사는 자동차의 경우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와 유아용 카시트, 에어백 설치 등에 힘입어 청소년과 어린이의 사망 비율이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 총기가
미성년자의 사망 원인 상위로 꼽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의 남용이 미국에서 확산하면서 마약으로 인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질식 사고도 1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와 마약 등으로 인한 치명적인 사고가 늘어나면서 사고로 사망한 미국 청소년과 어린이의 수도 2011년 10만 명당 14.07명에서 2021년 10만 명당 17.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 팬데믹 이후 노점상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최근 남북 국경을 넘어온 망명 시청자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생계수단으로 노점상을 열면서 불법 노점상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도 노점상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지난해부터 퀸즈 플러싱 메인스트리트역 인근과 잭슨하이츠 루즈벨트 애비뉴에는 식료품 노점상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청소국에 따르면 노점상은 라이센스를 부착하고 물건을 팔아야 하며 상점 20피트 내에선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식품을 판매할 경우 별도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규정을 지키며 장사하는 노점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민 뉴욕 한인식품협회 회장은 불법 노점상은 물론이고 라이센스가 있는 노점상도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라며 노점상과 실랑이를 하던 한인 업주들이 문의해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이 과일, 물, 음료, 사탕 등을 팔기 시작하면서 불법 노점상이 급증했습니다. 망명 신청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퀸즈뿐 아니라 맨하탄 관광지나 전철역에서도 노점상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을 단속해야 할 시정부도 눈을 감아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라이센스를 갖고 수십 년째 유명 관광지에서 영업 중인 푸드트럭 업주들도 양가 감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앞에서 합법적으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바바라 모리스는 뉴욕타임즈에 한 그룹은 규정을 지켜야 하고 어떤 집단은 규정을 어겨도 허용되는 것은 불공평하지만 이들이 어려운 상황인 걸 알아서 마음은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망명 신청자 노동 허가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노동 허가를 받아도 노점상 라이센스가 제한되고 있어 대기자만 10,000명이 밀려 합법적으로 노점상을 운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들의 미국행 자제를 요청하기 위해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등 중남미 3개국 방문에 나섰습니다. 뉴욕시는 주 법원에 모든 사람에게 쉘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정 쉘터 조례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로 꼽히는 잔디밭 그레이트론이 대규모 공연의 후유증으로 조기 폐쇄됐습니다. 그레이트론은 통상 11월 중순부터 잔디밭 관리를 위해 폐쇄하는데 올해 6주가량 앞당겨 폐쇄되는 것입니다. 보도에 김승주 기자입니다. 센트럴파크 측이 시민들의 그레이트론 출입을 내년 4월까지 금지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달 개최된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 때 발생한 잔디밭 훼손으로 사용 중단 시점이 최소 6주가량 앞당겨진 것입니다. 센트럴파크 측은 잔디밭 관리를 위해 매년 11월 중순부터 그레이트론을 폐쇄합니다. 지난달 23일 열린 콘서트에는 3만 명의 관중이 모였습니다. 이는 매년 모이는 관중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때마침 내린 폭우 탓에 4만 8천 제곱미터 면적인 잔디밭의 3분의 1이 완전히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적인 록밴드 레드핫 칠리 페퍼스가 헤드라이너로 등장한 이날 공연에는 방탄소년단 정국도 무대에 올랐습니다. 글로벌 시티즌 페스티벌은 국제시민운동단체 글로벌 시티즌이 개최하는 대규모 자선 공연으로 극빈, 기아,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한 운동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레이트론은 과거에도 대규모 행사 탓에 잔디가 훼손된 적이 적지 않았는데 1995년 요한 바우르 2세 전 교황의 미사에 12만 명이 참석한 뒤 잔디 훼손으로 2년간 그레이트론이 폐쇄된 바 있습니다. 이후 센트럴파크 측은 그레이트론에서 6만 명 이상 대형 이벤트 개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코로나19 업데이트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백신을 맞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인 4명 중 1명만 새로운 백신 접종을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영리보건정책단체 카이저 가족재단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약 25%가 업데이트된 백신을 반드시 접종할 계획이 있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접종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비율도 약 25%로 나타났습니다. 접종할 계획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33%로 가장 많았으며 19%는 접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백신 접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부모 중 약 40%만이 자녀를 위해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접종 계획이 있다고 응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은 65세 이상의 노인 그룹이었습니다. 또 이전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경험이 있는 성인 약 60%는 새로운 백신도 접종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승인된 코로나19 2가 백신을 맞은 미국인도 약 17%에 불과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워싱턴에서 오랜 기간 편의점을 운영하며 이후 주민들의 신망을 받았던 한인 업주가 업소에 침입한 강도의 총에 맞아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그의 업소 앞에는 주민들이 그를 추모하며 놓고 간 꽃과 촛불들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경찰국은 지난 3일 오후 1시경 에인스워스 애비뉴 3500블럭에 있는 편의점 더 리틀 스토어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업주가 무장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 총에 맞아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현장에서 즉각 편의점 업주를 상대로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그는 끝내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지역 매체 코몬뉴스에 따르면 사망자는 60세 한인 찰리 박씨로 16년 전 부부가 함께 한국에서 워싱턴주로 이민을 와 이 사업체를 운영해 왔으며 슬하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가족들과 함께 가게 건물에 마련된 주거 공간에서 살고 있었으며 평소 아들과 함께 교대로 근무해 왔습니다. 이 업소는 동네 중심에 위치해 있어 근처 주민들이 애용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빠진 주민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며 박 씨는 항상 친절하고 미소를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다고 전했습니다. Coming back. God, I'd give anything to get Charlie back. It means everything to this neighborhood. You know, this neighborhood, this stopped us from having to go to other stores. You know, they have everything in. Come here, call 911. I started calling 911. I get to the door, Charlie's laying in the middle of it. 박 씨의 업소 앞에는 꽃과 촛불을 들고 오는 주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쫓고 있으며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4월 브루클린 지하철 열차 안에 탑승한 흑인 남성이 연막탄을 터뜨린 후 무차별 총기를 난사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오후 이 남성에 대해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용의자의 변호인은 그가 유죄를 인정한 점과 정신질환자라는 점 그리고 살인의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을 들어 18년형 경험을 요구했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4월 브루클린 N노선의 선셋파크 36스트릿역 지하철 열차 안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총기를 난사한 용의자 프랭크 제임스에 대해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연방검찰은 이 사건의 총기 난사범인 64세 제임스에 대해 현재 총기 폭력, 테러적 공격 혐의 등 총 11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용의자 제임스는 이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는 출근 시간대에 벌어진 총기 난사로 10명의 승객이 총상 및 부상을 입었는데 검찰은 총격을 당한 10명에 대해 각 한 건씩 테러 및 공격 혐의를 적용하고 총기 폭력 혐의를 추가해 총 11개의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히며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 총격을 벌인 만큼 죄질이 나쁘고 위험하다며 종신형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변호인은 제임스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어린 시절 학대받은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을 뿐 아니라 10명의 피해자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다며 선처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목숨을 잃은 사람이 없다는 것은 제임스가 사람들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이며 18년형 감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지난해 4월 12일 오전 8시 20분경 브루클린 선셋팍 36 스트릿역으로 진입하는 맨하탄 방향 지하철 N노선 열차 안에서 공사 현장 안전조끼와 방독면을 착용한 채 탑승해 연막탄을 터뜨린 뒤 승객들을 향해 32발을 발사해 10명의 부상자를 냈으며 33발째 발사부터 총기가 고장나 더 이상 총격을 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유죄를 수사 초기부터 인정했기 때문에 약 36년에서 37년형으로 감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끝내 종신형이 선고됐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미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해임된 가운데 차기 하원 의장 선출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2명의 의원이 공식적으로 출마를 발표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후임자 선출 과정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히며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 하원 의장 선거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지영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에 대한 해임안이 찬성 216표로 가결되면서 메카시 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해임당한 하원 의장이자 두 번째로 가장 짧은 임기를 지낸 하원 의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공화당 내에서는 공석이 된 하원 의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내부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원 의장 선출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은 짐 조던 의원입니다. 조던 의원은 하원에서 법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특히 헌터 바이든과 관련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는 인물입니다. 또 메카시 전 의장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식화하면서 감독위원회 등과 함께 조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출마를 공식화한 두 번째 의원은 스티브 스컬리스 하원 공화당 대표입니다. 스컬리스 대표는 메카시 전 하원 의장에 이어 당내 2인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외 케빈 헬렌 의원도 하원 의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오는 10일 이와 관련한 논의를 위해 만나고 하루 뒤인 11일 투표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소셜미디어를 통해 위대한 공화당 하원 의장이 최종적으로 선출될 때까지 하원 의장 선출 절차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며 새롭고 아주 경험 많은 대통령인 나를 돕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하원 의장이라고 적었습니다. 새 하원 의장 경쟁에서 특정 후보를 위한 후방 지원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하원 의장 선거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메카시 전 의원에 대한 해임안은 게이츠 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에 의해 추진되어 왔는데 임시 지출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메카시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협력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해임안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로 유명한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있었다고 보도하며 그가 배후에서 팟캐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극우 의원들에게 이번 해임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아담스 시장 취임 후 푸드스탬프 신청, 공공주택 수리 요청, 경찰 신고 등의 대응 속도가 늦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셜 서비스를 평가하는 중요 지표 65개 중 절반 가까이가 지연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월간 푸드스탬프 처리 비율이 40%에 불과했습니다. 아담스 시장 취임 전해에는 60%, 팬데믹 이전에는 93%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입니다. 빈 공공주택 정비 속도도 늦어졌습니다. 작년 공공주택 공실 정비에 평균 370일이 걸렸습니다. 전해에는 77일에 불과했는데 아담스 시장 취임 후 5배 가까이로 증가했습니다. 저소득 시니어와 장애인의 렌트 동결 신청을 처리하는 기간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복지 서비스가 이처럼 지연되는 이유로는 직원 감축이 꼽히고 있습니다. 권력 순위 3위인 연방 하원 의장 케빈 메카시가 지난 3일 해임된 직후 패트릭 맥켈리 금융위원장이 임시 하원 의장이 됐습니다. 메카시 의장의 후임으로 스티브 스컬리스 원내대표, 톰 에머 원내 총무 등의 공화당 지도부 의원들이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나 유력 후보부터 선출 시기까지 불분명한 상황이라 공백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임시 하원의장을 맡을 맥켈리는 2004년 29살의 젊은 나이로 당선돼 처음 하원에 입성한 중진으로 메카시 전 의장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맥켈리는 임시 하원의장을 넘어 메카시의 뒤를 이어 차기 하원의장 물망에도 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타임즈는 그가 임시로 맡은 의장직이 영구적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 지난해 의장직에 출마하지 않고 금융위를 이끄는 쪽을 택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CNBC 방송은 모게지 뉴스데일리를 인용해 시중에서 인기 있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게지의 평균 금리가 전날 7.72%를 찍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상품 금리가 3% 정도에 불과했던 코로나19 확산기와 비교하면 지금은 40만 달러짜리 집을 계약금 20%와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게지로 구매할 경우 월 부담금이 930달러 늘어난 상태입니다. MBA가 발표한 모게지 신청 지수는 지난주에 앞선 주에 비해 6%,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2% 하락했습니다. MBA의 조엘 칸 이코노미스트는 금리 급등으로 잠재적 주택 구매자들이 시장에 밀려나면서 주택 구매 시장이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둔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퀸즈 플러싱 지역에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4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퀸즈 플러싱 소재 샌드라 황 뉴욕시 의원 사무실에서 진행되며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대상은 19세 이상의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으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임산부와 지난 5일 내 코로나19 확진을 받았거나 화씨 100도 이상 열이 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